며칠이 지난 결혼식 후 안나는 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침실 옷장 안에 숨어들어 그를 놀라게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고르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안나는 막 옷장에서 나가려던 참이었으나 그가 내뱉은 말을 듣고는 공포에 얼어붙고 말았다. 안나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오늘은 그녀의 날이었다. 그녀가 이고르의 아내가 되는 날. 이고르는 매력적이고 다정했으며 진실해 보였다. 그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안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결혼식은 완벽했다. 여름 햇살은 따뜻하게 내리쬐었고 하객들은 신혼부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음악은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었다. 이고르는 한순간도 안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끊임없이 칭찬을 건네고 부드러운 입맞춤을 퍼부었다. 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야.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안나는 그 말에 녹아내릴 듯 행복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혼부부는 새로 마련한 집으로 향했다. 이고르는 결혼 전에 반드시 집을 사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는 둘만의 아늑한 둥지를 만들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다. 그 집은 도시의 조용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넓은 정원과 널찍한 테라스가 있었다. 안나는 저녁마다 테라스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했다. 자기야, 이 집 어때? 우리의 새 보금자리야. 이고르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정말 멋져, 이고르. 고마워. 안나는 그의 품에 안기며 대답했다. 새 집에서의 첫날들은 마치 허니문처럼 달콤했다. 이고르는 자상하고 세심한 남편이었다. 매일 아침 조식을 준비해 주었고 꽃을 사다 주었으며 매일 저녁이면 촛불을 켜고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마련했다. 안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가끔 이고르의 행동은 이상했다. 그는 자주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왔고 때때로 전화를 받을 때면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히 통화했다. 마치 그녀가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이다. 안나는 그것을 단지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이라 여겼고 별다른 의심 없이 지나치려 했다. 어느 저녁 또다시 야근으로 늦는다는 이고르를 위해 안나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의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고 촛불을 켜고 새로 산 레이스 속옷을 입었다. 그를 기쁘게 하고 로맨틱함을 더하고 싶었다. 이고르는 그녀가 장난삼아 깜짝 놀래키는 것을 늘 즐거워했기에 안나는 옷장에 숨어 있다가 그가 들어오면 깜짝 뛰어나가기로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가 옷장의 문을 열었다. 어둡고 향긋한 삼나무 냄새가 풍겼다. 안나는 숨을 죽이고 그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입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를 놀래킨 후에 포옹과 웃음을 기대하며 드디어 이고르가 방에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랐다. 예전처럼 가볍고 당당한 걸음이 아니라 묘하게 무거운 기색이 느껴졌다. 이고르 하고 부를 뻔했지만 안나는 순간 놀라움을 참고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몸을 움츠리며 그의 접근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고르는 옷장 가까이 오지 않았다. 대신 갑작스레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왜? 이전엔 결코 그러지 않았는데. 차가운 불안감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전등을 켰고 빗줄기가 옷장의 좁은 틈으로 들어왔다. 안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의 움직임을 살폈다. 이고르는 옷장 등 뒤에 서서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냈다. 그래, 도착했어.
이고르는 낮고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안나는 처음 들어보는 그의 차가운 음성에 몸이 얼어붙었다. 평소 자신에게 들려주던 따뜻함과 애정은 전혀 없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뿐이었다. 안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누구와 통화하는 거지? 왜 이렇게 소근거리며 말하는 걸까? 계획대로 모두 진행됐어.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아. 결혼식은 완벽했어. 내 예상보다도 잘 풀렸지. 정말 순진하더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거의 다 됐어. 이 말은 번개처럼 안나의 가슴을 내리쳤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무슨 계획? 그녀가 누군데? 모든 사랑의 고백, 부드러운 손길, 약속들은 다 거짓이었던 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던 건가?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이를 꽉 물고 참았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다. 아니,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고르는 계속 말했다. 그녀는 완전히 나를 믿고 있어. 그게 가장 중요해. 내가 그녀의 사랑을 믿게만 만들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거야. 안나는 필사적으로 울음을 삼켰다. 배신감, 속임수, 이용당했다는 참담함이 몰려왔다. 그녀가 꿈꾸던 행복한 결혼 생활, 진정한 사랑, 그 모든 것이 이고르가 교묘히 짜놓은 거짓말의 덫이었다. 좋아, 알겠어. 이고르는 한참 침묵 끝에 말했다. 서류는 모두 준비돼 있어. 명의 변경도 이미 시작했어. 그녀는 내가 원하는 건 뭐든 서명할 거야. 그저 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말이지. 멍청한 사랑에 빠진 바보 같은 이라고. 그 말은 안나의 심장을 끓는 물처럼 데웠다. 멍청한 사랑에 빠진 바보라니. 그녀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이 모든 시간이 그의 사랑의 맹세와 다정함이 모두 철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숨이 막힐 듯했다. 그녀의 두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아니,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 이고르는 다시 속삭였다. 그녀는 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어. 그것이 관건이야. 그녀가 계속 내 사랑을 믿게만 하면 돼. 그러면 모든 게 매끄럽게 진행될 거야. 이고르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다. 곧 모든 게 끝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거야. 안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옷장에서 뛰쳐나가 그의 얼굴에 대고 소리치고 싶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녀를 이렇게 철저히 기만할 수 있었느냐고 묻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 그럴 수는 없었다. 감정을 추스르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이고르는 방 안에 한동안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돌아서서 문 쪽으로 향했다. 안나는 재빨리 옷장 문을 닫고 벽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고르가 방을 나간 것이다. 안나는 깊은 어둠 속 옷장 안에 홀로 남겨졌다.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찬 채 그녀의 세계는 산산이 부서졌다. 사랑했던 이고르가 괴물로 드러난 것이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옷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방은 고요했다. 커튼 틈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가구들을 비추고 있었다. 안나는 마치 무덤에서 빠져나온 유령처럼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심장은 새장 속 새처럼 갈비뼈를 두드렸다. 그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냉정을 되찾아야 했다. 공포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고르가
그녀의 의심을 눈치채게 할 수는 없었다. 깊은 숨을 내쉰 안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인 척 연기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고르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이다. 안나는 이고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고르는 일정한 시간대에 자주 외출했다. 주로 퇴근 후였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업상 미팅이 있다며 핑계를 댔다. 특히 재정 문제나 새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를 회피하며 짜증을 냈다. 어느 저녁 이고르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할 때 안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디 가는 거야? 그냥 사무실에 잠깐 들러야 돼. 이고르는 시선을 피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금방 돌아올게. 나도 같이 갈까? 안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해서. 이고르는 살짝 찡그렸다. 아니야, 자기야. 거기 가봐야 재미없을 거야. 그냥 집에서 기다려. 돌아오면서 맛있는 거 사올게. 안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알겠어. 기다릴게. 이고르가 집을 나서자 안나는 허탈한 마음에 눈을 감았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문득 절친 레나를 떠올렸다. 항상 그녀의 편이 되어주던 든든한 친구였다. 망설임 없이 안나는 레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레나, 지금 통화 가능해? 정말 네 도움이 필요해. 물론이지 안나야. 무슨 일이야? 레나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목소리가 이상해 보여. 안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행복했던 결혼 생활, 새집, 옷장 속에서 엿들은 대화, 그리고 이고르에 대한 의혹까지 모두. 레나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안나가 이야기를 끝내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안나야,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마침내 레나가 입을 열었다. 정말 끔찍하다. 하지만 혼자 감당할 필요 없어. 우리가 함께 이걸 밝혀내야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안나는 말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서워. 두려워하지 마. 레나가 다정하게 말했다. 내가 곁에 있을게. 같이 해결하자. 안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친구의 존재만으로도 한결 가벼워졌다. 고마워 레나.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런 소리 말라니까. 레나는 힘주어 말했다. 이제 다음 계획을 세우자. 길고 긴 논의 끝에 안나와 레나는 행동 계획을 세웠다. 우선 이고르의 휴대폰을 조사해보기로 결정했다. 그가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알아내면 많은 것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지? 안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고르는 절대 휴대폰을 두고 다니질 않아. 좋은 생각이 있어. 레나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가 휴대폰을 내려놓게 만들 수 있어. 그 틈을 타서 네가 확인하면 돼. 안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레나를 바라봤다. 위험해 보였지만 이것만이 진실을 알아낼 유일한 방법이었다. 좋아. 안나는 결심했다. 한번 해보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고르가 눈치채면 모든 게 끝장이야. 레나는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켰다. 다음날 이고르가 집에 있을 때 레나가 방문하기로 약속하고 그가 욕실로 들어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 사이 안나는 이고르의 휴대폰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다음날 아침 안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떴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았다.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숨기기는 쉽지 않았다. 레나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안나는 한결 마음이 놓였다. 친구의 존재가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계획을 재확인하며 이고르의 귀가를 기다렸다. 결국 이고르는 피곤하고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안나는 미소를 띠며 저녁 식사를 권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안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다. 끔찍했어. 이고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 목욕이라도 해서 좀 풀어볼래? 안나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향, 좋은 거품 목욕 준비해 줄게. 이고르는 잠시 망설이며 안나를 바라봤다. 잘 모르겠어. 아직 할 일이 좀 남아서. 아이고, 이고르. 레나가 거들었다. 이럴 땐 좀 쉬어야지. 그래야 더 잘 되지. 결국 이고르는 설득당해 욕실로 들어갔다. 옷을 벗고 욕조에 몸을 담갔다. 레나는 안내에게 신호를 보냈다. 안나는 숨을 죽이며 욕실 근처로 다가갔다. 이고르의 휴대폰이 세면대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안나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고 침실로 달려갔다. 문을 잠그고 손이 떨리는 상태로 전원을 켰다. 운 좋게도 이고르는 최근 비밀번호를 그들의 결혼식 날짜로 바꿔두었다. 휴대폰은 곧바로 잠금 해제되었다. 안나는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메시지 앱을 열어 대화 내역을 살폈다. 처음엔 아무런 수상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 평범한 업무 이야기거나 친구들과의 잡담이었다. 그러다가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를 발견했다. 거기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내일 밤 10시, 도시 외곽의 오래된 창고, 서류 잊지 마라. 안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이고르가 통화 중에 말하던 그 계획임이 틀림없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어. 안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뭐를? 레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내일 밤 거기로 가야 해.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어. 레나는 그녀를 말리려 했다. 안나야, 위험해. 그가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는 상태잖아. 혹시 범죄 조직일 수도 있어. 알아. 그래도 해야 해. 더 이상 모른 채로 살 수 없어. 진실이 무엇이든 반드시 알아야겠어. 레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하지만 나도 같이 갈 거야. 널 혼자 보낼 수 없어. 안나는 친구를 꼭 껴안았다.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을까. 하루 종일 안나는 초조함 속에서 지냈다. 다가오는 밤에 잠입 작전 외엔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이고르는 조금의 의심도 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저녁 식사 후 이고르는 사무실에 잠시 들러야 한다며 외출했다. 안나는 겉으로는 순진한 척 그를 배웅했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고르가 떠나자마자 두 사람은 준비를 시작했다. 어두운 옷으로 갈아입고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겼다. 그가 무엇을 하는지 모든 걸 기록할 생각이었다. 안나는 운전대를 잡으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레나는 옆자리에서 그녀를 다독였다. 괜찮을 거야. 우린 보기만 하고 돌아오는 거야. 절대 무리하지 말자.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막상 현장을 보면 감정을 억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들은 창고 근처에 도착했을 때 안나는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 장소는 을씨년스럽고 버려진 듯한 모습이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높은 창고 벽과 철조망만이 어둠 속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주차를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조심스럽게 하고 걸어서 접근했다. 밤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달빛조차 비추지 않았다.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어둠 속을 지나야 했다. 창고에 가까워지자 안나는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저기야. 안나는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고르는 창고 한가운데에서 정장 차림의 한 남자와 대화하고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안나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네가 시킨 대로 다 했어. 이고르는 말했다. 그녀와 결혼했고 그녀의 돈에도 접근하게 됐어. 이제 더 뭘 원하지? 인내심을 가져, 이고르. 남자가 차갑게 답했다. 곧 모든 게 끝난다. 필요한 것을 손에 넣으면 넌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럼 안나는? 이고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남자는 조소를 터뜨렸다. 그의 걱정은 하지 마. 우리가 돈을 손에 넣으면 그녀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처리할 거다. 안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말을 들은 것이다. 이고르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녀를 단지 돈을 얻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을 뿐이며 이제는 제거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눈물이 북받쳤지만 울 수는 없었다. 이 순간만큼은 강해져야 했다. 증거를 확보하고 반드시 그를 폭로해야 했다. 그녀는 계속 촬영을 이어갔다. 이고르와 남자는 금융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복잡한 돈 거래와 위조 서류에 대한 대화였다.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만큼은 분명했다. 그 순간 이고르가 갑자기 그녀가 숨어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안나는 재빨리 벽 뒤로 몸을 숨겼다. 누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아. 이고르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는 얼굴을 찡그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여긴 아무도 없어야 해. 아니야, 뭔가 느낌이 이상해. 누군가 우릴 보고 있어. 이고르는 계속 주장했다. 남자는 문 쪽으로 다가와 밖을 살폈다. 안나는 숨을 죽이며 기도했다. 제발 들키지 말기를. 다행히도 남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섰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남자는 말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안나는 잠시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이곳을 서둘러 벗어나야 한다는 걸 직감했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지금이 빠져나올 최적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레나의 어깨를 두드리고 출구를 가리켰다. 레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살금살금 문을 빠져나와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 달렸다. 안나는 이고르가 뒤따라올까 두려워하면서 빠르게 채 올라탔다. 백미러를 보니 이고르가 창고 밖으로 뛰쳐나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나는 가속 페달을 힘껏 밟고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고르의 실체를 알아버렸다. 그 진실은 그녀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냈다. 그러나 눈물은 이제 흐르지 않았다. 가슴 속 뜨거운 고통은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제부터 그녀는 결코 그에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가 저지른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다. 집에 돌아온 안나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다. 이고르가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레나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우리에겐 그의 자백이 담긴 영상이 있어. 결정적인 증거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그의 금융거래와 배후 조직까지 파헤쳐야 해. 안나는 이고르가 항상 숨겨두던 금융 서류들을 떠올렸다. 아마 그 속에 핵심 증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고르는 요즘 훨씬 조심스러워져 있었다. 서류를 절대 방치하지 않았다. 방법이 있어. 레나가 말했다. 그의 약점을 활용하는 거야. 레나는 안내게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아내 역할을 하라고 조언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남편을 믿는 척 연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고르의 경계심이 풀릴 것이고 기회를 엿볼 수 있었다. 안나는 속으로 역겨움을 느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했다. 안나는 이를 악물고 연기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이고르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다정한 말을 건네며 평소와 다름없이 사랑하는 아내인 척 행동했다. 그의 품에 안기고 그의 말을 웃으며 받아주었다. 이고르는 안나의 이런 모습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그의 경계심은 서서히 풀어졌고 다시 자만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이고르가 또 다른 회의를 핑계로 외출했을 때 안나와 레나는 기회를 포착했다. 그가 늘 조심스럽게 잠가두던 서재에 침입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갔다. 방 안은 고요하고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책장, 서랍, 서류함까지 모든 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다. 그리고 마침내 레나가 책장 뒤편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발견했다. 금고 안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어있었다. 찾았다. 레나는 목소리를 떨며 외쳤다. 그들은 빠르게 문서를 훑어보았다. 그 안에는 이고르가 저지른 금융사기의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다. 위조된 장부, 허위 계약서, 거액의 자금 이동 내역. 안나는 그 규모에 경악했다. 이고르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얽혀있는 거대한 사기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레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경찰에 넘기자. 이걸로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안나는 경찰에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이고르의 자백이 담긴 영상, 금융문서, 공범들의 정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내놓았다. 경찰은 안나의 용기와 결단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거대한 범죄 조직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안나는 이제 결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곧 이고르는 그녀가 배신했음을 알게 될 것이고 분노에 휩싸일 것이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찾아왔다. 어느 저녁 이고르는 집으로 돌아와 폭발하듯 문을 열어젖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은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아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의 계좌는 동결되었으며 공범들은 체포되었다. 너, 이고르는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증오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네가 날 배신했어. 하지만 안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배신한 건 바로 당신이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내 사랑과 신뢰를 짓밟았어.
날 이용하고 속이려 했지. 하지만 당신이 실수했어.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란 걸 몰랐나 보군요. 이고르는 분노에 휩싸여 안내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안나는 이미 경찰에 미리 연락해 두었고 그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몇 분 뒤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고르는 저항했지만 결국 수갑이 채워져 끌려갔다.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거야. 이고르는 체포되며 악을 썼다. 이고르는 수갑에 채워진 채 경찰에게 끌려갔다. 그의 눈빛에는 끝없는 증오와 복수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안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악몽을 끝내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 후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다. 안나는 증인석에 서서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냈다. 그녀가 어떤 사랑을 품었는지, 어떻게 속임수를 당했는지, 이고르의 기만과 배신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담담히 증언했다. 증거들은 명확했고 그의 죄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고르가 저지른 모든 금융사기와 범죄 조직과의 연계, 거대한 돈 세탁, 위조 서류, 그리고 안나를 향한 계획적인 기만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다. 배심원들은 긴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중형을 선고했다. 이고르는 장기간 복역형을 선고받고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다. 안나는 판결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안도감과 함께 씁쓸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사랑을 잃었고 신뢰를 잃었으며 사람을 믿는 법조차 의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끝까지 싸워 이겨냈다는 자부심도 있었다. 그녀는 결국 이 집을 팔았다. 이곳에서 보낸 날들은 너무 짧았고 기억은 너무 쓰라렸다.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그녀의 앞길엔 긴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다. 상처 입은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자신을 다시 믿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러나 안나는 알았다. 자신이 이제는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으며 더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을 믿기란 이제 어렵게 되었지만 그녀는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히 배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를 지키고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법을. 그 누구도 어떤 속임수와 배신도 더 이상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